이번 영상에서는 고유명사를 먼저 살펴보고 보통명사와 비교합니다. 보통명사의 두 번째 개념, 어떤을 살펴봅니다. 부정관사를 왜 부정관사로 부르는지도 알아봅니다. 총칭 표현으로 쓰이는 플러스 명사도 알아봅니다. 이번 영상에는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생강법 저자 하상호입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시고요.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etty, Edison, Seoul, Korea, Mars, Hyde Park, Queen Elizabeth, Oxford, BMW, French, Christmas Day, Sunday, April. Betty, Edison, Seoul, Korea, Mars, Hyde Park, Queen Elizabeth, Oxford, BMW, French, Christmas Day, Sunday, April. 고유명사는 유일한 명사로 위와 같은 인명, 지명, 국명, 명칭, 상호, 언어, 월, 요일 등 사람, 사물의 고유한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알면 고유명사를 절반만 아는 것입니다. 고유명사는 굳이 말하자면 셀 수 없는 명사가 아니라 셀 필요가 없는 명사입니다. 고유명사는 유일한 명사지만 유일은 고유명사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충분 조건은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즉 고유명사는 유별하기도 해야 합니다. 좋은 예가 해와 달입니다. 하나씩만 있어 고유명사 같지만 천지창조 이래 해와 달은 인간에게 하나씩만 있어 다른 것과 구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선과 문은 유일할 뿐 유별하지 않았습니다. 보통명사. 과학의 발달로 많은 행성이 관측되었습니다. 많아진 행성은 구별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Mars, Mercury, Jupiter, Venus, Saturn, 고유명사, 대문자로 시작하므로 유별함을 나타냅니다. 고유명사는 유일하면서 유별한 명사입니다. 이렇게 알아야 고유명사를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고유명사는 정관사 더와 관련이 깊습니다. 차후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고유명사의 문법적인 관계를 살펴봅니다. 물질명사, 추상명사와 더불어 고유명사도 비기체명사에 속합니다. 앞에 부정관사 어를 쓸 수 없습니다. 이유는 개체로 인식되는 어떤 닭 한 마리. 고유명사도 독립적, 개별적 개체로 인식되고 유일하니 하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어떤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어떤 고유명사는 없는 것이죠. 고유명사 앞에 부정관사 어를 쓸 수 없는 이유는 보통명사의 두 번째 조건 어떤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어떤의 의미를 한국인이 온전히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더더욱 신경 써야 하고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보통명사의 두 번째 개념 2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걸 가질래? 이 말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적어도 2개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닭은 세상에 n마리로 복수로 존재하는 닭이라는 뜻입니다. 요컨대 어는 세상에 복수로 존재하는 명사이어야 앞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유명사는 세상에 유일로 존재합니다. 복수로 존재해야 s도 붙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얻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복수로 존재하지 않아 고유명사 앞에는 어를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순신 장군, 어떤 이순신 장군? 고유명사인 이순신 장군은 2명 이상이 아니죠? 국어 고유명사도 한정할 수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이러한 제약이 있어 고유명사가 국어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설명이 나옵니다. 집중하시고요. 샘플, 표본과 모집단의 개념이 나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복수에 닭들이 모여있는 모집단이 있습니다. 모집단에서 샘플로 닭 한 마리를 꺼냅니다. 이 닭이 치킨입니다. 하나의 샘플을 꺼내려면 복수의 개체로 이루어진 모집단이어야 합니다. 앞에 어를 쓰려면 세상에 복수로 존재하는 개체명사이어야 합니다. 모집단에서 샘플을 꺼낼 때 매우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 것이나 무작위로 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작위로 꺼낸 것이라야 샘플이죠. 그렇죠? 샘플로 꺼낸 닭은 무작위로 꺼낸 임의의 닭이고 임의는 강조합니다. 불특정한 닭입니다. 요컨대 어떤 닭은 불특정한 닭인 것입니다. 특정, 불특정은 명사문법에서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 말은 누구를 꼭 집어 지칭하는 말이 아니죠. 대상을 뚜렷이 밝히지 않고 불특정하게 이르는 말이죠. 보통 명사의 2번째 개념, 어떤 불특정입니다. 강조합니다. 플러스 명사에서 어는 뒤에 있는 명사가 개체로 인식되는 명사이면서 불특정한 명사임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어를 부정관사로 부르는 이유입니다. 부정, 정해져 있지 않음. 치킨은 세상의 복수로 닭들로 존재하는 닭이고 닭들 중에서 무작위로 꺼낸 불특정한 어떤 닭 한 마리입니다. 샘플을 무작위로 꺼냈기 때문에 보통명사 개념에 어떤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특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발상 전환을 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부정관사 어하면 하나 단수를 떠올리고 이것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복수로 존재하는 명사이어야 s도 붙일 수 있을 뿐 아니라 s를 붙일 수 있는 명사라야 얻어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관사 어를 보면 개념적으로는 하나 단수보다 세상에 복수로 존재하는 명사임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두 눈을 크게 뜨시고 유심히 보세요. 예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Akim. Akim. 킴은 고유명사지만 킴 앞에 어가 있으니 이때 김씨 킴은 보통명사입니다. 앞에 어가 있으니 조금 전에 강조했듯이 김씨 한 명보다 복수로 존재하는 김씨들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요컨대 킴은 복수로 존재하는 김씨들 중에 복수의 김씨들 중에서 나온 김씨 한 명인 것입니다. 김씨들은 가족 공동체인 김씨 집안 일가 가문을 뜻합니다. 킴은 김씨 집안들 사람들 중에 김씨 한 명이라는 뜻입니다. 김씨 집안들 사람들 중에 김씨 2명은 즉 킴즈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An Edison. An Edison.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은 고유명사지만 앞에 on이 있으니 이때 에디슨은 보통명사입니다. 앞서 배운 대로 보면 on 에디슨은 복수로 존재하는 에디슨들 중에 복수의 에디슨들 중에서 나온 에디슨 한 명입니다. 그런데 발명왕 에디슨은 일반인이 아닌 상징적인 인물이죠. 앞서 배운 어킴과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때 에디슨이 에디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한 명을 뜻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따로 생각할 것이 없어 넘어갑니다. 복수로 존재하는 에디슨들 중에 이때 복수의 에디슨들은 에디슨 부류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말인즉 on 에디슨은 에디슨의 버금가는 에디슨처럼 발명을 잘하는 에디슨과 같은 발명가라는 뜻입니다. 요컨대 이때의 부정관사 어는 부류 종류를 뜻합니다. 이대로 끝나면 생각문법이 아니죠. 어떻게 해서 부정관사가 부류 종류를 뜻하게 되었느냐? 이것을 알아야죠. 이것을 알아야 진짜 문법 공부죠. 매우 중요한 설명이 나옵니다. 집중하시고요. 우리는 채취한 샘플을 보고 모집단의 전체 상태를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샘플이 양호하면 모집단도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네, 그렇습니다. 샘플이 표본으로서 대표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가 총칭의 의미로 쓰이는 이유입니다. 샘플의 대표성, 샘플이 모집단을 대표하면 샘플이 대표하는 모집단은 더는 단지 모여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범주화되고 부류 종류로 묶이게 됩니다. 강조합니다. 부류 종류를 뜻하게 됩니다. on 에디슨은 모집단 에디슨들 중에서 나온 한 명이고 이 한 명은 에디슨들을 대표합니다. 대표하되 발명왕 에디슨 부류에 속한 한 명으로서 에디슨들을 대표합니다. 요컨대 발명왕 에디슨 부류에 속한 에디슨과 같은 발명가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다시 보입니다. 앞서 나온 어킴에서 어킴의 모집단 김씨들은 김씨 집안 일가 가문이라는 이 또한 부류를 뜻합니다. A Newton, a Hitler, a Picasso, a Hemingway, a Ford. A Newton, a Hitler, a Picasso, a Hemingway, a Ford. 뉴튼은 뉴튼과 같은 수학자고 히틀러는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입니다. 피카소는 피카소가 그린 그림 중에 한 점, 해밍웨이는 해밍웨이가 쓴 소설 중에 한 편, 포드는 포드제 차 중에 한 대, 두 대는 two Fords입니다. The apple is a fruit. 이 문장을 정확히 해석하면 사과는 과일의 한 종류다입니다. 질문입니다. 그이는 한국인이다. 영어로 말하면 한국인이 코리안일까요? 코리안일까요? He's Korean. He's Korean. He's a Korean. He's a Korean. 1번 앞에 어가 없는 코리안은 고유 형용사입니다. 국적은 보통 1번으로 말합니다. 문제는 2번입니다. 우선 앞에 어가 있으니 이때 코리안은 명사고 보통명사입니다. 어는 부류 종류를 뜻하고 대표성을 갖는다고 했죠? 이를 상기하시고요. A Korean, 한국인 한 명이 한국인 부류를 대표합니다. 이때
에디슨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듯이 한국인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2번은 화자가 한국인 부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전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이는 한국인이에요. 성실하고 책임감은 있지만 가부장적이에요. 또는 일본인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또는 한국인 비하목적으로 개고기를 먹어요. 이와 같은 국민성과 관련된 내용이 암묵적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2번과 같이 모집단이 나타내는 상징이나 의미가 있고 이에 따라 또는 모집단과 관련된 화자의 배경 지식에 따라 전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번은 단지 국적을 말하거나 단순히 한국인 한 명이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다음 예문도 유심히 보세요. You're a proud Korean. You're a proud Korean. 위 예문은 이를테면 불굴의 의지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당신은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럼 한 걸음만 더 나가겠습니다. 매우 중요하니 계속 집중하시고요. A dog is a faithful animal. A dog is a faithful animal. 위 예문은 보통문법 책의 총칭의 의미로 종족대표하면서 나오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어색함이 느껴집니다. 그럼 왜 무엇 때문에 어색함이 느껴지느냐? 이것이 핵심이고 이것을 알아야죠. 여러분, 개들의 모집단에서 샘플을 꺼내면 개만 나와야죠. 그래야 모집단이고 샘플이죠. 뜬금없이 닭이 나오면 안 되죠. 말인즉 샘플을 꺼내면 하나같이 예외 없이 개만 나와야 하고 또한 개만 나옵니다. 요컨대 부정관사 어에는 예외 없이 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럼 앞선 예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왜 어색한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세상에는 충실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을 물기도 하는 개도 있으니까요. 위 예문은 어떤 개를 선택해도 예외 없이 충실한 개라는 말이라서 어색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위 예문은 의미상 개 전체를 말하는 총칭 표현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A Korean is diligent. 한국인은 근면하다. 이 문장도 마찬가지. 모든 한국인이 근면한 것은 아니므로 총칭 표현으로 부적합. 정관사 더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앞선 예문은 개라는 동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어감으로 위와 같이 정관사 더를 써서 주제화 문장으로 말합니다. 이 경우는 총칭의 더그즈보다도 총칭 표현으로 더 적합합니다. A dog, the dog, dogs. 이 셋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느낌이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총칭에서 아주 자세히 다룹니다. 이번에는 오히려 예의 없이라는 뉘앙스가 있어서 어 플러스 명사가 총칭 표현으로 적합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영영사전의 표제어 설명입니다. 다음 예문을 유심히 보세요. A dog is a common animal with 4 legs, fur, and a tail. A dog is a common animal with 4 legs, 4, and a tail. 사전의 표제어 설명은 표제어에 대한 정의와 다름없습니다. 정의니 예의가 있으면 안 되죠. 개는 흔한 동물이고 세상 모든 개는
다리 4개와 털과 꼬리가 있습니다. 예의 없이 있습니다. dog입니다. 플러스 명사는 원래 주어 자리에 잘 쓰이지 않습니다. 단 예의 없이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보통 명사 어떤가요? 정말로 보통 명사가 아니죠? 부정관사 어와 보통 명사의 관계를 샘플과 모집단의 개념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았더니 보통 명사의 두 번째 개념 어떤에서 불특정, 대표성, 부류, 종류와 예의 없이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인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개념이죠. 여러분, 보통 명사는 결코 쉬운 명사가 아닙니다. 한국인 머릿속에 없는 개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유를 알고 철저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식이 되고 감각이 생깁니다. 여러 번 반복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개체론식 때는 어떤 닭 한 마리. 이제 보통 명사의 세 번째 개념 3번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질문입니다. A student와 one student는 어떻게 다를까요? 부정관사 어가 1, 원에 드실 때 수사 원과 구별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 부정관사 어가 아예 해석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안 되는지 이 경우도 살펴봅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